의대 입시 열풍이 오히려 다른 계열 지원자들에게는 반사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 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치르는 올해 고3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대입 지원 전략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입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3년생들이 치렀던 지난 2022학년도 대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업체들조차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얽히면서 의외의 결과들이 역대급으로 발생한 입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입시 변화가 올해 수험생들한테도 중요한 이유는 올해 입시가 그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봤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 작년과 다른 또 다른 변수들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입시 변화 중에서 학생들의 지원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전형 비율 변화입니다. 그전까지 학종 중심으로 돌아갔던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전형이 최근에는 학종, 교과 전형, 정시 모집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나 성균관대처럼 교과 전형이 전혀 없던 대학들이 학교 추천 전형 등의 이름으로 교과 전형을 작년에 신설했고, 인서울 주요 대학들의 30% 내외 비중이던 정시 선발도 작년에 35에서 4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기조가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학종 비중이 45% 정도로 가장 높지만, 나머지 인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정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외곽에 있는 대학들이나 지방 대학들은 정시 비중을 줄이고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전형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 선발 비중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학종과 논술은 소폭 감소했고요. 정시 모집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작년 방향성을 이어는 가지만 특정 전형의 확대나 축소폭은 2~3%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올해 입시가 작년과 비슷한 구도로 흘러간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대학들이 발표하게 될 작년 입시 결과를 올해 수험생들은 과거 선배들보다는 좀 더 유의미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입시 변화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 사항은 학생들의 의학 계열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대가 작년에 14년 만에 학부생 모집을 재개한 영향도 있고요. 의대, 한의대, 수의대뿐 아니라 간호학과까지도 전반적인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해당 계열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선배들보다 좀 더 보수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학 계열은 N수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거나 정시 지원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는 현역 학생들은 N수생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작년보다 3%포인트 정도 감소했는데 재수생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N수생 비율이 높아지는 수능에서 현역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예년보다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에서는 100분위 기준으로 평균 3에서 5%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의대 선발 전형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수능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의대들은 여전히 학종 비중이 가장 높고요. 지방 의대들은 교과 전형과 수능 중심으로 뽑게 되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학종 논술 비중은 줄고 교과 전형은 증가, 그리고 수능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 증가는 지방 의대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상위권 의대들은 여전히 학종과 수능 중심 선발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학종 감소세와 수능 증가세가 작년에는 매우 컸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 상위권 의대 입시 구도가 현역 학생 중심의 학종과 N수생 중심의 수능으로 양분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대 입시 구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전체적인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연고 자연계열,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권 공대 지원자들의 경우에 현역 학생들은 학종에서, 또 N수생들은 정시에서 작년 선배들보다는 다소 공격적인 지원 전략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대 입시 열풍이 오히려 다른 계열 지원자들에게는
반사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의대 교과 전형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분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교과나 학종 지원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대입 변화 세 번째 핵심은 바로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한 교차 지원의 증가입니다. 작년 입시부터 수능 점수 체계가 바뀌면서 수학 수능 점수가 문이과 구분 없이 일괄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은 등급대를 많이 점유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과 학생이 문과학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학과나 계열보다는 대학 간판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서울대 정시에서 문과 계열 응시자의 약 27%가 이과 학생이었다는 통계도 있고, 서울대 문과 계열 학과 정시 합격자 중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 비율이 44%를 넘겼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상위권 대학들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 입시에서는 몇 가지 다른 변수들도 추가되기 때문에 정시 지원을 고려 중인 수험생들은 이 부분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함께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신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이과 과목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지원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될 지역균형 정시, 올해 첫 선발인데요. 내신 반영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크게 위축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대 문과 계열에 대한 이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율과 합격률은 올해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원 전략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은 아직까지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교차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 막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위권 대학들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 지원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이과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이과 과목을 선택하고 문과를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의 잠재군이 많아진다는 것도 이런 예상에 힘을 더 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고 국제고 또는 자사고 문과 성향 학생들이 수능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확통에서 빠져나가면 미적과 확통의 수능 점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능 점수 체계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선택 과목에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정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시에서 N수생들은 물론이고 일부 이과 학생들까지 함께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적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능 기준 3등급대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대학 간판에 따른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통합 수능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가 통합 수능의 첫 해였기 때문에 지원 전략이 실패한 학생들이 많았었고, 또 정시에서 교차 지원한 학생들의 대학 입학 후 학과 만족도는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반수생을 포함한 N수생들의 전반적인 증가는 모든 성적대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수능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여러 여건상 고3 현역 상위권 학생들의 정시 도전은 과거에 비해 피부로 느낄 만큼 그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대학별 세부 전형 요소들의 조합이 작년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 요소를 우리가 흔히 내신, 비교과, 면접, 자소서, 수능 최저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자소서와 면접을 함께 보는 학종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학생부만 보는 학종 또는 학생부와 면접만 보는 학종, 학생부와 자소서만 보는 학종, 이렇게 조합이 다양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 특정 전형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은 내신과 수능 최저만 보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지만 비교과나 면접까지 보는 전형이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막연하게 내신 점수만 맞춰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짜게 되면 대학별로 각기 다른 세부 전형 요소들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수시 원서 6장 중에서 5군데는 자소서가 필요 없고 면접만 보는데 나머지 다른 한 군데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고 자소서만 받는다고 하면 이 자소서 작성은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준비가 소홀해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죠. 수능 최저가 필요한 전형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면접 같은 다른 전형 요소들의 준비나 수능 준비 집중력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전형 요소들에 대한 자기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전형 요소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실을 수 있을지를 고려한 수시 지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곧 발표될 대학별 지난해 입시 결과 자료 분석해서 조만간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